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부드럽게 비추고 주름진 손이 조용히 반찬통을 채워갑니다. 젓가락 하나, 뚜껑 하나에도 자녀를 향한 마음이 가득 담깁니다. 결혼한 자녀가 빈손으로 돌아갈까봐 집밥 한 끼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 그건 단지 음식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고 그리움의 언어입니다. 어쩌면 부모님께 반찬은 엄마가 아직 곁에 있어라는 마지막 인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많은 어머니와 아버지들은 자식에게 무엇이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반찬을 싸시죠. 그 반찬 속에는 사랑이 녹아있고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자식이 어릴 적 좋아하던 멸치볶음, 감기 걸렸을 때 끓여주던 미역국, 밥 잘 안 먹을 때 속상해서 밤새워 만든 장조림까지. 그 시절의 따뜻한 손길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이제는 자녀가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부모와는 또 다른 삶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때로는 자녀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걸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수많은 부모님들이 매주 혹은 매일같이 하시는 어떤 따뜻한 행동에 대해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함께 바라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지, 진짜 응원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어느 어머니와 자녀의 실제 대화 속 상황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엄마, 또 이렇게 많이 싸줬어? 냉장고 지금 꽉 찼는데. 요즘 바쁘다고 하길래 엄마가 뭐라도 챙겨줘야 마음이 놓이지. 네가 좋아하는 가지볶음이랑 멸치볶음도 넣었어. 고맙긴 한데. 엄마, 요즘 바빠서 저녁도 못 챙겨 먹고 반찬도 그냥 남아있어. 그래서 미안한 마음만 자꾸 들어. 어머, 그랬니? 엄마는 그냥 늘 하던 일처럼 했는데 그게 혹시 부담이었니? 엄마 마음 너무 잘 알지. 나도 정말 감사하고 한 입 먹을 때마다 엄마 생각나고 눈물 날 정도야. 그런데 우리도 이제 가정이 있고 서로 맞춰가야 하다 보니까 그래. 엄마가 너무 네 걱정만 했나 보다. 이젠 네가 필요할 때 말해줘. 엄마는 언제든 만들어줄 준비돼 있으니까. 이 짧은 대화 속에는 부모의 진심과 자녀의 고백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이 대화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 한 번쯤 나누어야 할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그토록 따뜻한 이 마음이 때때로 자녀에게는 조심스러워져야 할까요? 이제 그 이유를 하나씩 차분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반찬이 감사가 아니라 의무가 될 때 관계는 서서히 멀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는 처음엔 고마워합니다. 엄마 반찬 덕에 살았어. 그렇게 말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받는 것이 익숙해지고 그 익숙함은 곧 기대가 됩니다. 기대는 의무가 되고 의무는 감사를 지우게 됩니다. 언젠가부터 자녀는 반찬을 받으면서 웃기보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냉장고 다 못 비웠는데 또 이렇게 많이. 어떤 자녀는 그 반찬을 먹지 못하고 버리며 몰래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엄마가 밤새워 만들었을 텐데. 그 순간 자녀는 말 못할 미안함 속에서 사랑을 받아들이는 대신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부담으로 변할 때 그 관계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거리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이유, 반찬은 자녀의 생활 자립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결혼은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그 안에서 자녀는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조금씩 자기 손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된장을 너무 짜게 풀기도 하고 계란말이가 자꾸 타기도 하고 국을 끓이다 넘쳐서 가스레인지 청소로 하루를 마무리하기도 하죠. 그런 모든 시행착오가 결국은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근육이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늘 반찬을 해주면 자녀는 그 시간을 경험하지 못하고 삶에 필요한 자립의 근육이 자라지 않게 됩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부모가 한 발 물러나 자녀가 부엌에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다시 해보는 그 과정을 멀리서 지켜봐 주는 것이 진짜 응원입니다. 세 번째 이유, 자녀 부부 사이에 미묘한 갈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실제로 많은 부부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시댁에서 반찬을 자주 챙겨오면 배우자는 우리 집에 왜 이렇게 자주 오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반찬 하나지만 그것이 배우자의 마음속에 개입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면 부모님이 원하지 않던 긴장이 부부 사이에 피어날 수 있습니다. 음식이란 건 참 묘해서 그 안에 사람의 감정이 고스란히 담기기 마련이죠. 그 음식이 매번 한쪽 부모로부터 오기 시작하면 다른 한쪽은 점점 작아지고 결국엔 불공평하다는 감정이 자라게 됩니다. 작은 다툼이 쌓이면 그 틈은 마음의 거리로 자라고 결국 부모와 자녀, 배우자까지 어색한 선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을 원하지 않죠. 그렇다면 조금은 덜 해주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이유, 진심을 담아 다시 생각해보는 사랑의 방법. 이쯤에서 또 하나의 대화를 들려드릴게요. 엄마, 나 이번 주에 장도 못 보고 그냥 라면으로 끼니 때웠어. 그래서 엄마가 다시 반찬 좀 했지. 굶을까봐 잠이 안 오더라. 고맙긴 한데. 엄마, 나도 이제는 내 손으로 하나씩 해보고 싶어. 잘 못하더라도 그렇게 배우고 싶어. 그럼 엄마는 언제든 네가 힘들 때 뒤에 있을게. 예전처럼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냥 너를 믿어줄게. 엄마, 정말 고마워. 그 말이 제일 큰 힘이 돼. 이처럼 때로는 한 걸음 물러나 있는 것이 가장 깊은 사랑이 됩니다. 사랑은 늘 많이 주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때론 멈춰주는 것이 자녀가 홀로 설 수 있도록 밀어주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는 반찬이 아니라 자녀의 일상을 응원하는 한마디. 너희끼리 잘해보렴 이라는 따뜻한 시선이 더 큰 사랑으로 전해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잘 지내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부모의 마음은 참 든든하고 기쁩니다. 그 자리를 조금 비워두는 것, 그 자녀의 식탁에 직접 끼지 않고도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이 진짜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무리에서는 한 어머니가 손편지로 자녀에게 전했던 내용을 잠시 공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얘야. 이제는 엄마가 해주는 밥보다 내가 차리는 식탁이 더 아름답게 느껴질 때가 왔단다. 엄마는 항상 너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이제는 너를 믿어주는 게 더 큰 도움이란 걸 알았어. 내가 끓인 국이 짜도 좋고 냉장고에 반찬통이 텅 비어 있어도 괜찮단다. 왜냐면 너는 이제 엄마 없이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엄마는 그걸 보며 자랑스럽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단다. 사랑한다. 내 아들, 내 딸, 언제나 내 편인 엄마가. 그 편지를 읽으며 자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릴 적에는 몰랐던 엄마의 손맛 속에 담긴 무게, 이제는 조금씩 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눈물은 미안함이 아니라 이해였고, 그 웃음은 부담이 아니라 감사였습니다.
사랑은 계속 잘하는 것, 그리고 때로는 나누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그런 변화는 필요한 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반찬을 싸고 계실 부모님, 혹은 반찬을 받고 있는 자녀분께 이 영상이 조용한 이야기 한 편처럼 닿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항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익숙해질 때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는 것이 더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누군가를 떠올리며 따뜻한 밥 한 끼 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자녀를 위해 손에 묻힌 양념, 말없이 챙겨 넣은 반찬. 그 마음은 분명 진심입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자녀의 삶을 더 환하게 비추기 위해서는 조금은 내려놓고 조금은 지켜보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직접 식탁을 차리고 서툴게 요리하고 그 안에서 실수하면서도 웃음을 짓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모습이야말로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 바로 스스로 살아가는 힘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용히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이미 훌륭한 부모라는 사실, 그건 자녀의 따뜻한 기억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을 테니까요.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당신과 비슷한 누군가에게도 이 따뜻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합니다.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평온하고 따뜻하길 바라며 감사합니다.